자, 이재명 관련주인 동신건설의 주가가 월요일부터 20%에 가까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모두 다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동신건설을 보유하고 있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흐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재료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얘가 왜 올랐죠? 계엄령 선포 때문에 정치권에 대한 혼란이 정치 테마주 쪽으로 증시가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본질은 뭐예요? 계엄령인가요? 정치권의 혼란인가요? 아니죠. 바로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한 기대감이었어요. 지난 주말에 탄핵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조정이 나와요. 그런데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서 1차적으로는 재료가 소멸된 것이 맞지만 남아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헌재죠. 헌재. 헌재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감히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영상에서 다룰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헌재로 갔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 유무에 따라서 다시 한번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한 기대감이 이 정치 테마주로 반영이 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다는 건 1차 상승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재료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멸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동신건설을 보유하고 있다면 제 방송에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대응 전략 꼭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이 동신건설 같은 경우는 이때도 제가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날 주가가 상한가를 갔던 날인데 12월 9일이죠. 12월 9일에 동신건설의 주가가 상한가를 갔을 때 방송으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자, 12월 9일에 영상이죠.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잠시만 보여드리면, 순간 이 동신건설의 주가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조정을 좀 기다릴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무작정 급등만 하면은 동신건설 이때 매수하셨던 분들이 아직 갚은 게 아니거든요. 거래대금 보니까. 그러니까 무작정 올려주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매도를 안 합니다. 순식간에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몇 년 만에 내 주식이 드디어 막 엄청난 급등이 나오는데 본전이 오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점상도 나오고 연이은 상승이 나와.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좀 기다려볼까? 이런 심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세력들의 목적은 뭐다? 이 물량 빼앗아 오는 거다. 그러면은 관심 가지고 지켜보게 한 다음에 한 차례 주가를 엄청나게 흔들 겁니다. 그때가 우리한테 매수 타점이 되는. 자, 들으셨죠? 12월 9일 상한가를 갔을 때 핵심 뭐였어요? 주가 조정 나온다. 크게 흔들고 갈 거다. 절대 지금 매수하면 안 된다. 매수를 했다면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죠? 근데 왜 그런 흐름이 나온다 그랬어요? 세력이 파니까 그런 게 아니라 앞전의 물량들을 빼앗아 오는 과정이라 그랬죠. 빼앗아 오기 위해서는 주가를 올리기도 하고 조정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흐름을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도 전략을 말씀을 드릴 건데 반드시 근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대응할 수가 있어요. 제가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 이스트소프트도 지금 이 매물대를 지금 소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도 봐요. 급등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 올라가요? 털어내고 가죠. 털어내고 올라가죠. 얘는 깊게 조정이 안 나왔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올리기 전에 이런 털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바닥에서도 올라갈 것처럼 해놓고 윗골이 달고 조정 나온 다음에 급등이 나왔죠. 자, 이스트소프트도 계속 방송해드렸어요. 그리고 이날도 방송해드렸어요. 매수 타점이라고. 이날도 방송을 해드리면서 매수 타점이라고 했는데 다음날 급등이 나왔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근거를 듣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동신건설에 대한 대응, 왜 우리가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근거를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걸 듣지 않고 나간다면 주가가 나중에 실제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아무런 대응 못합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날 방송도 해드렸지만 문자도 보내드렸어요. 문자도. 우리 동신건설 영상 보시는 분들은 4469 627 여기로 동신건설이라고 문자 남기시면 제가 대응 문자까지 보내드릴 건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동신건설이라고 문자 남기면 얼마든지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거지만 문자가 왔을 때 상담님 영상에서 말씀을 하셨던 패턴이네요. 딱 그 흐름이네요. 지금 매수하는 게 맞네요. 이런 판단이 여러분들 스스로도 들어야 돼요. 아무리 문자를 보내드려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이 근거를 듣지 않으시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왜냐? 문자 보내드려도 당장에 정말 급등할지 몰랐어요. 이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스트소프트도 이때 방송까지 열심히 해드리면서 설명드렸고 문자도 보내드렸고 그 전부터 계속 방송했어요. 이스트소프트는 참고로 원했던 타점이 나와서 매수해야 됩니다 말씀도 드리고 문자도 보내드렸는데 주가가 급등을 하고 나니까
문자는 봤는데 정말 급등할지 몰랐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동신건설도 제가 타점을 잡아서 공략 도와드릴 테니까 반드시 근거를 듣고 가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서 문자 신청 바랍니다. 제가 뭐 하나하나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리는 거 자, 우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만 드리기 때문에 구독 버튼은 꼭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럼 문자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근거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재료는 설명드렸죠. 탄핵안이 가결되고 나서 1차 재료가 소멸했지만 헌재에 대한 내용이 남아있다. 그런데 주봉을 보시면 뭘 확인할 수가 있냐면 급등할 때 거래대금이 급등을 연이 달릴 때 거래대금이 정말 많이 실려있어요.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거래대금이 이때만큼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 수급이 다 빠져나오는 하락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월봉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무슨 판단을 해야 되냐면 앞전에 급등을 할 때 매수했던 사람들이 이미 존재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도 이번 재료를 보면서 급등을 할 때 거래대금이 많이 터질 때 매수를 했던 것처럼 과거에 이 자리에서 다른 개인 투자자분들도 똑같이 매수를 했다. 그런데 주가가 빠지죠. 핵심은 이거예요. 빠지는데 처음에 벌써 일찌감치 손절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거래대금을 보세요. 빠지면서 다 쏟아져 나왔나요? 이만큼의 거래대금이 터졌다는 건 이만큼이나 누군가가 매매를 했다는 건데 주가 빠지면서 이 매물들이 다 나온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 손절을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손절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세력이 물량을 팔 때 오히려 매수를 하시거나 세력이 물량을 다 팔고 나왔는데도 들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가가 올라오면은 이때 매수했던 분들이 어떤 판단하겠어요? 무조건 원금 회복, 본전에 대한 이 복구 하고 싶거든요. 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매도가. 그러니까 지금 그 물량을 받아주니까 거래대금이 이렇게나 많이 터지는 거고 세력 입장에서는 이 물량을 빼앗아오기 위해선 무작정 주가를 급등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올리다가 빼야 돼요. 올리다가 빼면은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안 파는 분들이 분명히 또 있거든요. 그 물량마저도 내놓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일석이조죠. 과거의 물량도 소화를 할 수가 있고 최근에 이런 급등 이후에 눌림목에 매수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손절하고 나가거나 나중에 주가를 올렸을 때 본전에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조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 주식이 못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주가를 조정 줄 때는 가장 확실한 게 뭐예요? 공포를 심어주는 거예요. 공포를. 이거 매수하면 안 된다. 이거 무조건 박살난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장중에 또 21%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손절을 또 하고 있겠어요. 근데 내가 만약 손절 안 했다? 그럼 이걸 아시라는 거예요. 이 과거의 매물대의 사람들 왜 굳이 본전을 줄까? 세력들이 주가를 이렇게 올려주면은 본전 매도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물량을 왜 받아줄까? 왜 본전에 올려놓고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만약에 세력이 이 물량을 받아줄 생각이 없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올리다가 빼버려요. 바로 빼버려요. 그냥 찔끔 올리고 빼버려요. 근데 엄청나게 많이 올렸죠. 전고까지 올려버렸잖아요. 본전 구간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얘네가 지금 밑에서 이렇게 고립하고 여기에서 매집을 한 다음에 주가를 올리게 되면은 얘가 이 전고는커녕 이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요. 왜? 여기는 어차피 주가 올라가다가 여기까지 고립하면은 여기는 물량이 안 나요. 물량이 많이 모이지를 않기 때문에 주가도 크게 더 신고가를 보낼 수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매물대를 소화를 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변동성을 위아래로 흔드는 이 과정 자체가 세력의 물량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물량 여기 소화를 했는데 지금 주가를 보면은 살짝 신고가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오른 게 없단 말이에요. 왜? 당연하지. 세력 입장에서는 지금 물량을 빼앗아 오는 과정인데 주가를 무작정 올려주면은 사람들이 매도를 안 하고 오히려 매수를 한다. 세력 입장에서 물량을 모으기도 쉽지가 않고 재료를 봤더니 탄핵안에 대한 내용이 가결이 되고 나서 1차적으로 소멸했어요. 헌재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세력들 입장에선 주가를 조정을 주면서 물량을 더 많이 모으는 게 관건이겠죠. 그러니까 동신건설의 주가가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너무 무서워서 잠도 못 잘 정도로 공포를 심어주는 하락이 쏟아지는 거다. 세력들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매도하는지를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때 매수한 거 그게 과연 우연일까요? 내가 분석을 잘해서
이 타점이 보였던 걸까요? 그게 아니죠. 실검에 막 올라오고 이재명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뭐 급부상하고 이러니까 내가 이 매수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매수한다는 걸 알아요. 그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세력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흐름을, 생각을 알고 있다는 거고, 반대로 이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공포. 이 공포를 반대로 이용하자. 그래서 지금 당장 무작정 추가 매수하자 막 그런 말씀드린 거 절대 아닙니다. 21% 급락 나오는데 이거 무작정 담는다?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다만 조금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자, 영상을 지금까지 봤으니 말씀드릴게요. 주봉상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이 여기 실려있다 그랬죠? 자, 여기죠. 이 안에서 조정 흐름을 분석하면서 타점을 잡아야 돼요. 여기가 깨지면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로 위험해요. 여기에서 이런 하락이 나면 안 돼요. 동신건설 대응하기 위해선 여기를 무조건 지켜야 되고요. 여기가 깨지지 않고 여기에서 조정을 그리다 올리는 이 패턴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나중에 이제 뭐 헌재에 대한 이슈, 헌재를 갔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 뭐 헌재까지 뭐 정말 뭐 예상치 못하게 헌재까지 못 갈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수많은 결과가 나올 텐데 그 재료에 따라서 주가도 이제 얼마나 상승할지 결정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으니 이 물량을 모아가는 가장 큰 수급의 기준봉, 이거를 보시면서 대응해야 돼요. 이해되셨죠? 제가 방송에서 모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원리를 다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그죠? 이제부터 우리가 실전에서 대응만 잘하면 되는데, 이 대응은 제 영상을 보신 분들 동신건설이라고 문자 남기면 됩니다.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010-4469-6279 010-4469-6279 여기로 동신건설이라고 남기시면 되는데, 만약에 지금 설명드렸던 분석이 아직 이해가 잘 안 된다, 지금 하락이 너무 걱정이 된다, 그러면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서 설명 꼭 들어보세요. 그죠? 핵심 내용을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급등이 나왔던 이유는 뭐 계엄령 선포나 정치권에 대한 이슈가 아니다.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한 기대감이었다. 핵심은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서 이 1차적으로 대선 주자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을 했으나, 결론적으로 지금 헌재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지만, 이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 대선 주자에 대한 기대감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주가의 모멘텀만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 매수 안 되겠죠. 그죠? 제가 그래서 이 영상을 이때도 말씀드리고 지금도 말씀드린 겁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세력 입장에서는 월봉상 과거에 물렸던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많으니 이 물량을 빼앗기 위해서 주가를 올리기도 하고 조정을 주기도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조정이 나온 건 당연한 거고, 조정이 나와도 결론적으로 세력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수익이란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우리가 세력이 정말로, 즉 차트상에서 나타나는 대량의 거래가 지금 표시해드린 초록색 구간, 이 구간에서 발생했으니 이걸 우리가 기준으로 삼으면서 이 안에서 세밀하게 나타나는 뭐 저항이나 지지나 당일 수급이나 이런 걸 판단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제한적이다라 말씀드린 거고,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지는 주가를 보지 마시고 향후 모멘텀, 그리고 월봉상 왜 굳이 본전을 줬을까? 물량을 빼앗기 위한 거다. 물량을 빼앗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대감을 줬다가 공포를 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영상 보신 분들은 꼭 이 원리를 이해하시고 동신건설이라고 제게 문자 010-4469-6279 여기로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